테슬라를 선두로 해서 휴머노이드 개발이 한창인데요. 과연 빅테크들이 집중 투자하고 있는 로봇 산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his is Digit, a robot its makers say is ready to do what human warehouse workers do. It can lift about 35 pounds. Amazon has already started testing Digit in its Seattle Robotics Research and Development Facility. 최근 요리하는 로봇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구글 딥마인드와 협력해서 다양한 집안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구글의 로봇 개발 플랫폼인 알로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름을 모바일 알로하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양파를 사람처럼 조작 가능하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을 만들거나 의자를 제자리에 넣고 또 간단한 정리까지 할 수 있는 가사전담 로봇이라고 합니다. 가정주부나 맞벌이에게는 이 정말 꿈만 같은 로봇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사람이 사는 집안 공간에서 이렇게 작동할 정도면 정말 이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로하는 즈펑푸와 토니 자오 등의 이 스탠포드대 연구팀이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연구 논문 발표 사이트인 아카이브에 먼저 게재를 했고요. 이후에 유튜브에도 영상을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식사 준비나 식기세척기 돌리기, 빨래하기, 그리고 주방용품을 조작하는 것 등 다양한 집안일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사도우미의 역할을 충분히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훈련이 아주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작업에 대해서 약 50번 정도 시연을 하고 공동 훈련을 하게 되면은 작업 성공률이 최대 90%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빨리 배우는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알로하의 최대 장점은 바로 가격인데요. 약 32,000달러로 제작되었다고 하니까요. 향후 대량 생산으로 상용화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바일 알로하를 보면서 대학 연구팀이 이렇게 잘 만들 정도라고 하면 현재 빅테크가 집중적으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놀라운 성능의 로봇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디즈니에서 만든 로봇인데요. 보면서 너무 귀여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속에나 나올 법한 귀여운 캐릭터가 현실 세계의 로봇으로 탄생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은 드로이즈라고 하는데요. 스타워즈에 나오는 로봇을 드로이즈라고 하죠. 아마도 스타워즈의 로봇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요. 애니메이션 속의 디즈니 캐릭터처럼 아주 귀여운 모습을 연출하는 게 특징입니다. 귀여운 소리를 내면서 춤을 추기도 하고요. 아이처럼 두 발로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두 개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강아지처럼 이리저리 흔들기도 하고요. 특징은 역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영상에서처럼 고개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사람과 눈을 마주치기도 하고요. 애니메이션 영화 월-E 속에 나오는 로봇이나 스타워즈의 드로이드를 닮았기 때문에 훨씬 친근한 느낌을 주는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드로이드는 상당히 안정적인데요. 사람이 팔꿈치로 밀어도 중심을 잡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안정적인 로봇인데요. 이렇게 안정적인 로봇이 된 데는 로봇 개발 과정에 이 엔지니어와 애니메이터가 동시에 참여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공학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 디즈니 캐릭터의 느낌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게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발전 속도라면 충분히 휴머노이드 로봇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로이즈는 작년 10월 4일에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국제 로봇학회 아이로스 2023에서 처음 소개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디즈니랜드에 있는 스타워즈 갤럭시 엣지에도 등장했습니다. 향후에 제2, 제3의 드로이즈 탄생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드로이즈를 보게 되면은 로봇 발전이 단순히 휴머노이드 로봇에만 한정되지 않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개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아마존이 투자한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기업인 어질리티 로보틱스가 만든 로봇 디지트입니다. 아마존이 미국 창고 현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 시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존이 자사의 물류 창고에서 인간을 대신할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는 로봇입니다.
향후 디지트의 성장과 아마존의 투자가 어떻게 지속될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존은 디지트 로봇에 투자하면서 외부적으로는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을 힘든 일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의 물류창고에는 엄청나게 많은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부상을 입게 되면은 각종 의료보험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인건비가 크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생산성을 낮추는 그 제약 요소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죠. 아마존이 이런 부분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입니다. 향후 디지트가 성공하기만 하면은 아마존의 생산성을 어마어마하게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디지트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 옵티머스와 같은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하지만 다리 모양은 타조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서 사람이 직접 걷는 모습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무거운 짐을 옮기는 데 있어서 안정적이고 또 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로봇으로 개발돼서 향후 다양한 기업의 물류창고에서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류창고에서 다양한 물건이 담긴 상자를 나르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아마존 물류창고 디자인에 특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 노조는 디지트 로봇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존이 그동안 작업자들을 로봇처럼 대해왔고 자동화를 통해서 일자리 감소를 꾀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죠. 비판이지만 이 사실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죠. 빅테크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고요. 자동화의 끝이라고 불리는 로봇, 그 중에서도 인간 작업자를 대체할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사내 물류창고 작업 환경에서 훈련시키고 있으니까 결코 먼 미래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로보틱스의 수석 기술 전문가인 타이 브레디는요, 이 시애틀에서 열린 한 언론 브리핑에서 사람은 대체 불가능하고 더 높은 수준의 일을 담당할 것이라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이 말이 그 말이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거나 위험하고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하는 일부터 하나하나씩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마존의 물류창고 일이 그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요. 디지트의 성공은 곧 아마존의 성공이면서 동시에 대량 해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아주 개연성이 높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에서는 로봇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플랫폼 그루트를 발표했는데요. 이제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칩을 공급하는 업체를 넘어서서 이 로봇 개발 플랫폼까지 제공하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 개발을 하려면 반드시 엔비디아를 거쳐야 하는 인공지능 필수 개발 플랫폼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루트는 마블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인데요. 엔비디아 젠슨 황이 GTC 2024 행사에서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을 프로젝트 그루트라고 부르면서 아주 친밀한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얼마나 앞으로 발전된 로봇을 내놓게 될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젠슨 황은 그루트 플랫폼으로 이 로봇이 앞으로 인간의 행동을 잘 관찰해서 자연어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움직임을 아주 구체적으로 모방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위해서 설계된 새로운 컴퓨팅 시스템 제슨 토르를 구축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인공지능 컴퓨팅 성능을 높이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범용 인공지능 로봇 개발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그루트와 하드웨어 제슨 토르를 구축했으니까 앞으로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범용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테슬라식으로 한다면 테슬라는 현실 공간에서 이 자율주행을 위한 현실 데이터를 학습해 왔는데요. 엔비디아식은 먼저 로봇 학습을 위한 가상의 디지털 공간을 마련하고요. 그 공간에서 인공지능 로봇 학습을 시키는 것에 집중한다는 점이 좀 다르긴 합니다. 물론 현실 데이터로 디지털 트윈을 구성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물리법칙을 현실에 가깝게 적용하기도 하고요. 이 디지털 트윈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현실 세계의 물리법칙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환경, 아이작 플랫폼을 먼저 구성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방대한 텍스트와 이미지를 학습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적용하면 사전 프로그래밍 없이도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요. 또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하는 점이 엔비디아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학습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모방 학습을 첨가하게 되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AI가 직접 프로그래밍의 일부를 대체하게 되면 테슬라가 자율주행에서 한 것처럼 수천 줄 혹은 수만 줄의 사람이 만든 프로그래밍 코드를 신경망이 대체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역시 핵심은 방대한 현실 데이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요. 다양한 현실 데이터는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수많은 기업들과 공유하면서 플랫폼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의 전략인 것입니다. 다음은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하고 챗 GPT가 탑재돼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로봇이 있는데요. 바로 피규어1입니다. 로봇 스타트업인 피규어에서 만든 첫 번째 휴머노이드 로봇이기 때문에 이 피규어1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은데요. 네이밍이 아주 간단하죠. 앞으로 업그레이드된 모델이 나오면서 피규어2 혹은 피규어3로 해서 모델의 발전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규어1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자연어를 이해하고요. 간단한 소통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엔지니어가 다가가서 커피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이 엔지니어가 말한 대로 이 커피 캡슐을 집어서 커피 머신에 넣고 커피 머신을 작동시켜서 커피를 만드는 동작을 보여줍니다. 인간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하고요. 대규모 언어 모델을 탑재했다는 점에서 향후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피규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기술 협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봇 스타트업인 피규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써니베일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피규어1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하면서 아주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피규어는 투자도 많이 받아왔는데요. 이 피규어의 설립자 겸 CEO인 브렛 에드콕은요. 시리즈 A 라운드에서 개인적으로 2천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브렛 에드콕은 2022년에는 전기로 움직이는 수직 이착륙 항공기, 보통 eVTOL이라고 부르죠. eVTOL을 개발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회사인 아처 에비에이션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미래형 기술에 정말 관심이 많은 CEO인데요. 향후에 개발될 피규어2 혹은 피규어3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전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린 것처럼 포드와 GM과 같은 내연기관차 회사들이 전기차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해서 무리하게 자율주행 산업에 뛰어들었다 엄청난 손실을 입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 당시에 포드는 테슬라의 전기차 성공을 바라보면서 정말 부러워했고요. 또 점점 초조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전환에는 뒤지더라도 자율주행 분야에서 먼저 앞지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섣부른 생각이었죠. 그래서 아르고 AI라는 자율주행 스타트업에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게 됩니다. 당시 아르고 AI는 작은 스타트업이었는데요. 이 포드와 GM이 투자를 하게 되면서 자율주행 분야에서 테슬라를 앞설 대항마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기술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죠. 지금도 테슬라가 완성을 위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모으면서 기술을 완성시켜가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자율주행이 쉽지 않았고 아르고 AI는 결국 파산하면서 포드와 GM에게 큰 손실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결국 전기차 전환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훈련시킬 엄청난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하죠. 그리고 그 데이터 중에서도 신경망을 훈련시킬 수 있는 우수한 데이터를 선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운전을 아주 잘하는 모범 운전자가 할 법한 선택들을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이 순간순간 판단해서 선택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막대한 시간과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투입되어서 임계점을 돌파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사람들은 테슬라의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해서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있어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앞선 자율주행 스타트업 아르고 AI와 같이 큰 실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현실 인공지능이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기술과 기업 가치가 앞으로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테슬라에 투자하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테슬라의 기술 혁신을 보고 투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제대로 된 역량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주식시장에서도 충분히 테슬라의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